네, 앞서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상황과 기부금 활용에 대한 문제 지적까지 보셨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 유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유 기자, 먼저 일본의 고향 납세제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총무성 누리집에서 고향 납세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태어나 그 지자체로부터 의료나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자랐지만 진학이나 취직 때문에 주변 도시로 이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도시는 세수를 얻지만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에는 세수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도입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같은 건데요. 네. 고향 납세제가 2008년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을 해온 셈입니다. 그럼 일본이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지 15년이 된 건데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내놓은 고향 납세 현황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도 고향 납세 총액은 8,302억 엔이었습니다. 자, 이를 한화로 하면 8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2008년 도입 첫 해에 800억 원이었던 기부액이 14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네,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잘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도입 초기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실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답례품 위주의 과열 경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방 정부는 잘 나가는 다른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우리 역시 도입 초기다 보니 답례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떨어지고 또 사실상 전 국민이 타깃이다 보니 그런 건데요. 전국의 지자체가 답례품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답례품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본의 고향 납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 납세제인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기부하면 네. 기존의 고향 납세 제도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일본 총무성 누리집을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향 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와 고향 이주 교류 촉진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고향 창업가 지원은 고향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창업가를 선택해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고향 납세 재원과 또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창업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또 지원받은 창업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은 고향 이주 교류 촉진 프로젝트인데요. 역시 고향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주 교류 촉진 사업을 통해서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밖의 사람, 즉 관계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인 겁니다. 네, 단순히 답례품을 받기 위한 기부가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그런 보완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일본 홋카이도 아비라정에서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요. 네.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강진으로 마을 학교가 무너지면서 현재 아이들이 가설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고향 납세 제도를 활용해서 학교를 짓기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선 겁니다. 방법은 이 같은 뜻에 공감하는 기업들로부터 고향 납세를 받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6,200만 엔 한화로 6억 원가량이 모금된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법인세 등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한 고향 납세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우리도 향후에 도입해 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돼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앞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잘 분석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시행착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미 기자와 함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